이렇게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는 여전합니다만 구속을 면한 이후 민주당은 보신 것처럼 앞서 현장도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잠시 국회를 찾았었는데 같은 당 의원의 법안 제안 설명이 시작됐는데도 이런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표결에 참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당무 일정 바뀌는 혹시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순직 개정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걸 법안에 대한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인가요? 이제 뭐 법안 제안 설명을 쭉 하는데도 뭐 다른 의원들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제 이재명 대표 근처로 갔고 여기 이름도 저희가 좀 친절하게 다 박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의원들이 인증샷 릴레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상대당으로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이 됐다고 해서 지금 이제 무죄라는 분위기로 상당히 좀 침소봉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그거 같아요.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최대한 2번 이상 나갈 정도의 아주 피곤한 형사피고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 생각은 어떠냐면 내년 4월 총선까지는 1심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심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총선 공천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이 현역 의원들 그리고 공천을 희망하는 분들, 경쟁자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줄을 서서 인증샷을 찍는 것들이 사실 진풍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됐었고 그리고 구속이 돼서 이게 유고 상태가 돼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꺾이는 상황이었다면 저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지만 영장이 기각됐다 보니까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이재명이 그대로 간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현실적 계산 속에서 이제 공천 경쟁을 위한 서로 간의 이 줄서기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 조금 저로서는 그 같은 당지 김병주 의원이 이른바 최장병 특검법 그 내용 제한 발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제가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 좀 비춰집니다. 사실상 이재명 체제에 돌입한 민주당인 듯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하면 친명계에서는 가결파 색출과 숙청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예전부터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했었죠.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새누리당을 패배의 길로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폭망의 길로 이끌었던 그 시초가 어디냐면 진박감별사예요. 거기 진박감별사의 원조인 조원진 의원조차도 혀를 내두르고 걱정하고 있는 수박감별사 사태가 우리 민주당 안에서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비명을 어떻게 하겠다, 뭐 찬성파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안 나올 것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좀 중요한 게 당의 단합, 통합 이런 측면들을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당무에 복귀하면서 당을 좀 분열시키는 또 편을 가르는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죠. 정청래 최고위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얘기를 하면서 물론 뭐 이걸 팩트 틀려서 서영교 의원이 또 바로잡기도 했습니다만 한일전 승리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내년 한일전 총선도 이겼으면 이런 분석과 이런 주장 어떻게 좀 보셨어요? 좀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죠. 내년 총선은 어쨌든 지난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 총선이고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어떤 국정 목표를 가지고서 또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데 있어서 어떤 실적을 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야당이 평가를 하고 대안적인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해야지 이게 마치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그 구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 저는 그게 국민들한테 그다지 이렇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요. 물론 한일 간의 현안이 있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원칙 없는 그런 문제 해결을 했다고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국민적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게 총선의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한 민생과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유능한 대안을 야당이 제시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선거를 치러야지 예. 저렇게 무슨 반일 감정 그런 구도에 편승해가지고 손쉽게 선거를 치르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예. 서영교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아주 작은 해프닝이 있어서
야구는 대만전을 이겼는데 또 야구도 한일전에서 이겨서 금메달 딴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바로 잡기도 했는데 내년 한일전 총선 좀 들여다봤더니 21대 총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포스터 구호가 21대 총선 한일전이다. 좀 비슷하게도 좀 들리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일부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당의 수석 최고위원한 분과 최고위원한 분이 한일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바로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렇지 않는 일본과의 끊임없는 어떤 적대적 공생관계 이런 것들만 추구해서 선거에 이겨보겠다. 저는 서영교 의원은 아마 야구 안 보신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보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하여튼 이겼으니까 한일전이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저런 식의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번 총선이란 건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또 심판하는 선거일 겁니다. 예. 또 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 이 윤석열 정부 동안 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행정부를 탄핵을 통해서 장관들을 일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대법원장까지 낙마시켜서 사법부까지 마비시키는 이 야당에 대한 국정 발목 잡기 이것에 대한 또 평가를 받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선거에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은 옳겠습니다만은 어디 일본 분이 어디 선거에 출마했나요? 정청래 의원을 상대하시는 분이 일본 분인가요? 자, 저렇게 국민을 또다시 선동하고 있으니 정말 참 저는 걱정되는 게 바로 이런 국면입니다. 저렇게 멀리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임박한 가장 세계적으로 어떤 위험한 이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저런 방식의 선거운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바로 최대 안보 위협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했고요. 당무에 사실상 복귀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로 시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얘기 중심으로 만나봤다면 내일 이제 본투표를 하루 앞둔 내일은 김태우 후보 중심으로도 저희가 하나하나 보궐선거 판세도 짚어보겠습니다.